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 5월 25일 수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지금 여론조사, 지방선거 그리고 또 7개 지역의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6월 1일에 실시가 됩니다. 각종 여론조사가 쏟아지고 있죠. 그런데 내일부터 선거 D-6일, 내일부터는 26일부터는 여론조사, 새로 실시가 되는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공표가 금지가 됩니다. 공표 금지 기간에 돌입하죠. 그래서 깜깜이 기간에 들어간다. 선거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6일 동안은 새로 실시되는 여론조사는 공표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그 전체적인 이 전세가 어떻게 될까 상당히 궁금해지는 기간에 들어가는데, 가장 궁금한 것이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은 당선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대선에 이어서 떨어질 것인가? 그것도 국민의힘 무명의 후보에게, 윤형선 후보에게. 자, 그 부분이 가장 관심이 될 텐데, 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과연 이재명은 당선될 수 있을까? 떨어질까? 그리고 만약에 떨어지면은 어떤 결과가, 어떤 그 후폭풍이 일어날까? 그것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두 사람, 이재명, 윤형선 두 사람이 맞붙은 인천 계양을 여론조사 결과가 좀 들쑥날쑥합니다. 처음에는 이재명 후보가 여유있게 좀 앞섰는데, 나중에는 윤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또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고, 오늘 발표된 것은 또 이재명이 앞선다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 오차범위 내에서지만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리얼미터와 MBN이 지난 16일, 17일 ARS 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은 그때만 해도 이재명 후보가 50.8, 윤형선 후보가 40.9, 그래서 9.9%포인트 격차였는데, 이거 너무 격차가 작은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왔죠. 한 사람은 대선에까지 출마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박빙의 승부를 벌였던 인물이고, 한 사람은 그 계양에서 그 병원장을 오래 한 무명의, 정치적으로는 무명이기 때문에 9.9%, 이 두 자릿수도 나오지 않는 이것은 이재명에게 위기 아닌가, 그런 말이 나왔었는데, 실제로 한 2, 3일 뒤에 그 실시된 STI 이 조사에서는, ARS 조사에서는 오히려 윤형선 후보가 49.5, 이재명 후보 45.8, 그래서 오차범위 내지만 3.7%포인트나 윤형선 후보가 앞서버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진행된 모노리서치, 또 그 한국정치조사협회 연구소, 이것은 경기도 지역의 일간지가 의뢰를 해서 실시를 했는데, 여기서도 오차범위 안에서 0.5%, 0.3% 이렇게 윤형선 후보가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충격적이었는데, 오늘은 또 약간 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 JTBC 의뢰로 글로벌 리서치가 조사한 거에 의하면 이재명이 44.8, 윤형선이 42.2, 2.8%포인트 오차범위 안에서 또 이재명이 약간 이기는 걸로 다시 나왔죠. 자, 이렇게 되니 지금 이재명은 그 전에 오늘 조사 결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고 나오기 전에 본인이 졌다고 나왔을 때 ARS 조사는 가짜다, 못 믿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현장 분위기는 다르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 이 진보 성향 시민단체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라는 시민단체는 그 9.9% 윤형선이 앞선 걸로 나온 여론조사를 결과를 발표한 STI 여론조사 업체를 아예 경찰에 고발을 해버렸습니다. 객관성과 공정성을 중대히 위반했다. 이렇게 이런 이유로 경찰에 고발을 하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본인에게, 그러니까 그쪽에 불리한 결과가 나오니까 아예 여론조사 업체를 고발을 해버리는, 일종의 위축을 시키는 겁니다. 여론을 위축시키는 그런 작업을 벌였고, 이재명 후보도 라디오에 나와서 현장 반응은 ARS 조사 결과와는 달라도 많이 다르다. ARS는 응답률이 낮아 정확도가 떨어지고 적극적인 사람만 전화를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전에 대선 중에도 본인이 우세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죠. 그리고 오늘 본인이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다는 말이 그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아직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무선 ARS 가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자, 앞으로 이 깜깜이 기간에 들어가는데 여론조사는 내일부터, 자, 성부가 어떻게 될까 한번
제가 한번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재명이 반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득표에서 실제 투표에서 반등을 해서 이길 가능성도 있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지지층을 총 결집을 하고 있습니다. 투표장으로 나오라 이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무선 AR에서는 가짜다, 현장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지금 포기하지 말라, 투표장으로 나와달라 이 이야기죠. 그리고 문재인 파리까지 했습니다. 봉화마을에 갔다 와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먼저 사진을 찍자고 하더라. 그리고 그 사진을 찍으면서 나중에 써먹을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나 문재인 파리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문재인 마케팅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선거 걱정도 많이 하고 우려도 많이 한다 이렇게 문재인 파리까지 하고 있죠.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금 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투표장으로 지지층이 몰려갈 가능성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선 때도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가 맞붙었을 때 전국적으로 그때 깜깜이 기간,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에 들어갔을 때 윤석열 후보가 6%, 많이는 9% 앞선다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공표가 안 됐지만은 그것이 여러 여론조사 업체에서 조사를 했죠. 그리고 심지어 민주당의 민주정책연구원에서 한 조사에서도 이재명이 한 4% 지고 있다. 이런 그 결과까지 나왔는데 실제로는 그때 총동원령을 내렸죠. 그래서 이 진보 진영에 과거의 진보 진영에 몸담았던 인사들까지 제가 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 있었던 인사까지 저에게 문자를 와서 투표를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총동원령을 내렸죠. 지지층 총동원령. 그래서 실제 투표 결과가 0.7% 격차가 그렇게 밖에 안 났습니다. 여론조사, 깜깜이 기관의 여론조사와 실제 투표가 상당히 달랐던 거죠. 하마터면 윤석열 후보가 질 뻔했죠. 자, 지금 이재명은 그것을 노리는 겁니다. 일반 개항을의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본인이 지지율이 좀 낮거나 비슷해도 실제로 투표하러 나오는 사람들은 본인을 찍으러 나오는 사람들, 이것을 지금 노리는 것이죠. 그리고 지방선거는 전통적으로 대선보다는 이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조직선거가 더 먹힙니다. 자, 지금 그것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이 이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원래 송영길이 민주당 대표를 했고 지금 서울시장에 출마한 송영길이 5선을 한 지역이고 2020년 총선에서 무려 20%포인트 격차로 윤영선에게 이겼던 그 지역이죠. 그리고 이 대선에서도 이 지역의 투표에서는 개항의 투표에서는 이재명이 윤석열 후보에게 이겼던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층, 아직 변하지 않은, 마음을 돌리지 않은 지지층을 지금 투표장에 끌고 가기 위해서 모든 그 노력을 다하는 그 상황이죠. 자, 이렇게 보면은 이재명에게도 승산이 있다. 이까지는 그런데, 자, 실제로는 지금 민주당이 지금 그렇게 지지층이 다 끌고 가야 되는데 민주당 지지율 자체가 폭락을 하고 있죠. 민주당이 지금 대선 때와 지금 비교해도 뭐 10%, 20% 가까이 포인트 가까이 지지율이 폭락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과연 그렇게 끌고 갈 만한 민주당 지지층이 아직도 남아있느냐, 대선 때에 비해서 지금 남아있느냐, 그 문제가 하나 있죠. 민주당이 이제 성추문, 박안주 의원의 성추문, 그리고 또 한동훈 그 인사청문회 또 예결위에서 보여줬던 추태들, 민주당 의원들의 추태들, 그리고 이재명이 그 개항을에 가서 외지에서 왔죠. 성남에서 정치적 기반이 있는데 갑자기 편하다고 개항을에 온 데 대한 그런 거부감들, 이런 것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지역 토박 이론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고, 이 방탄조끼를 입기 위해서 개항에 왔다. 이런 인식이 또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 안철수 그 후보도 그렇고 좀 국민의힘의 좀 대중성 있는 정치인들이 계속 개항을에 몰려가서 윤영선 의원 지지를 하고 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윤영선 후보에게도 지금 전국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세계 일간지에서 윤영선 인터뷰가 나올 정도로 그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지역 토박 이론이 확산되고 방탄조끼 입으러 왔다는 게 인식이 널리 퍼지고 또 국민의힘 그 유력 정치인들이 지원 유세를 하고 이 상황에서 이재명이 투표장으로 끌고 갈
본인의 그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이 쪼그라들었다. 이렇게 되면은 윤영선 후보에게 승산이 더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변이 일어날 것이다. 자, 그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 일단 이재명은 개인으로서는 방탄조끼도 입지 못하고 지금 대장동 또 뭐 목현동, 성남 FC, 법인카드 유용 여러 의혹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고 압수수색까지 했고 또 검찰에서도 벼르고 있기 때문에 방탄조끼를 입지 못하고 검찰 수사를 받는 그런 처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죠. 그것뿐이 아니고 지금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이기도 하죠. 이재명은. 그래서 민주당이 이번 보궐선거에서 또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민주당이 책임론에 휩싸이면서 대선에 이어서 또 참패를 하면은 민주당이 해체가 되고 그 과정에서 친문, 친명, 친이재명교가 분열이 되고 그러면서 민주당이 공중분해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계 개편이 일어날 수도 있죠. 자,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조선일보 인터넷판에서 재미있는 의미 있는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뭐냐면은 이재명 목에 손 갖다 대며 했다는 말입니다. 이번에 지면 정치 생명 진짜 끽, 정치 생명 진짜 끽, 그 사진까지 실었습니다. 지금 제가 썸네일에 보여드린 사진, 이 사진입니다. 개항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그 지역구 유세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한 시민에게 우리가 투표하면 이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투표하면 이긴다. 그 제가 말씀드린 투표장으로 다 그 남아있는 민주당 지지층을 끌고 가는 그 전략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덧붙인 말이 이겁니다. 이번에 이재명 지면 정치 생명 끝장난다. 진짜요. 이렇게 말하면서 손으로 자신의 목을 긋는 동작을 하면서 끽! 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25일 보내드린 송문근의 혼술이었습니다.